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보면요. S&P 500이 올해 한 12% 올랐고 나스닥은 15%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뜨거운데 근데 또 이런 상승하장 속에서 예전 고점 생각하면 반토막도 더 나 있는 그런 흥미로운 기업들이 꽤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기업 두 곳을 좀 깊게 파고들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시장 전체는 막 올라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업마다 사정이 다 다르죠. 오늘 저희가 볼 두 기업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크게 떨어졌지만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다 이걸 넘어서서요. 각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로 성장할 건지 이런 거 좀 다각도로 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크루즈 여행 좋아하시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세계 최대 크루즈 기업입니다. 바로 카니발인데요. CCL이죠. 주가가 한때 고점 찍고 나서 57%나 떨어졌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100%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회복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실적 발표 보면 기록적인 성장이다, 수요가 엄청나다 이러는데 여전히 그 팬데믹 때 늘어난 부채, 이게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이 부채 문제가 약간 카니발의 잠재력을 가리는 안개 같은 걸까요? 그 비유 좋은데요. 실제로 카니발 사업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계 최대 규모니까 그 이점을 살려서 강력하게 회복하고 있죠.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만 봐도 순수익률이나 조정 EBITI 있잖아요. 그 영업 현금 창출 능력 보여주는 거. 그거랑 조정 순이익 모두 시정 기대를 그냥 훌쩍 넘었어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고요. 특히 인상적인 게 예약금인데요. 이게 무려 85억 달러,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2025년 객실의 93%가 이미 높은 가격으로 예약이 끝났대요. 이건 사람들이 비싸도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 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85억 달러 예약금에 93% 예약 완료. 와, 진짜 수요가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그냥 팬데믹 때 못 갔던 거 약간 보복 소비처럼 터진 걸까요? 아니면 카니발 자체의 매력이 있어서 이게 좀 장기적인 수요 증가라고 봐야 할까요? 새로운 고객 잡고 또 왔던 고객 다시 오게 하려고 계속 투자하고 있다면서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그 보복 소비 영향도 있겠죠. 근데 카니발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객 경험을 더 좋게 만들려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 카리브해에 셀러브레이션 키라고 카니발 고객만 가는 프라이빗 섬 같은 걸 열었거든요. 이건 그냥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니라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즐길 거리까지 다 있는 그런 완전한 휴양지 개념이에요. 고객들한테 좀 독점적이고 다른 경험을 주려는 거죠. 기존에 있던 다른 전용 지역들도 계속 넓히고 고치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카니발 페스티벌이라는 새 배도 나온다는데 여기에는 센세이션 포인트라고 엄청 큰 워터파크랑 가족 활동 공간이 들어선대요. 이런 투자는 확실히 다시 오게 만들고 또 새로운 고객 끄는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로열티 프로그램도 손봐서 충성도 높이려는 노력도 보이고요. 단순 배가 아니라 그냥 바다 위 종합 리조트로 만들려는 거군요. 셀레브레이션 키 같은 건 진짜 경쟁사들하고는 확 다른 점이 되겠네요. 이런 노력들이 그럼 실제 경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나요? 그 C 변화 전략? 그거 이야기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고 성과는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C 변화 전략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첫째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둘째는 조정 EBITDA 목표 달성, earnings, 셋째는 투자자분 수익률 개선, acceleration. 이 세 가지 축으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중장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속 가능성 쪽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예전 특정 시점 대비 20%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요. 재무적으로는 조정 EBITDA 목표치, 그리고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는지 보여주는 투자자분 수익률 목표치, 이런 걸 설정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걸 원래 계획보다 1년 반이나 빨리 달성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연간 전체 실적 전망치도 더 올렸고요.
이건 뭐 경영진이 세운 전략 방향도 맞았고 실행 능력도 뛰어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목표를 1년 반이나 앞당겼다.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사업 회복도 잘 되고 있고 미래 투자도 착착 진행 중이고 전략 실행 능력까지 보여줬는데 근데 왜 시장은 아직도 이 부채 문제에 이렇게 민감할까요? 2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가 270억 달러 넘는다고 하셨죠. 이게 팬데믹 전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네. 270억 달러 넘는 건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아무래도 팬데믹 때 배가 못 뜨니까 현금이 막혀서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늘렸던 그 후유증입니다. 비유하자면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다쳐서 쉬었다가 다시 뛰려는데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느낌이랄까요? 회복은 빠른데 이 부채라는 무게가 계속 부담을 주는 거죠. 하지만 카니발도 이건 해결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70억 달러 규모 부채를 더 좋은 조건으로 재융자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자 부담을 줄이는 거죠. 또 내년에 갚아야 할 돈 14억 달러 중에 3억 5천만 달러를 미리 갚으면서 우리 부채 줄일 의지 있다 이걸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카니발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카니발 이자 부담은 더 줄고 부채 상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오, 금리 인하가 진짜 현실이 되면 카니발한테는 정말 큰 호재겠네요. 부채 부담 줄면 투자자들 걱정도 훨씬 덜 수 있을 테고요. 현재 주가는 그럼 향후 1년 예상 수익이익의 14배 미만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동종업계나 시장 평균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낮은 건가요? 네, 순이익 대비 14배 미만이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동중업계 평균이랑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시장 지배력, 그리고 이렇게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생각하면 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말씀하신 그 부채 리스크라는 안개 때문에 가려진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채 걱정이 주가에 좀 과하게 반영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부채 규모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보여주는 부채 관리 능력하고 사업 펀더멘털 개선세를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카니발이 정말 그 팬데믹 파도를 넘어서 부채라는 암초까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럼 카니발이 이렇게 강력한 수요 회복 속에서 과거의 부채 문제랑 씨름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볼 기업은 좀 결이 달라요. 사업 모델 자체를 아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게임 개발이나 뭐 메타버스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셨을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유죠. 맞습니다. 유니티는 정말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기업 회생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2021년 11월 최고점 대비해서 무려 77%나 폭락했었으니까요. 와. 하지만 작년에 새로운 CEO로 매튜 브롬버그가 오면서 회사의 방향키를 완전히 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여전히 뭐 갈 길은 멀죠. 유니티는 아직 시장에 보여줘야 할 게 많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그 변화의 방향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77%의 하락이면 진짜 엄청난 부침을 겪었네요. 새로운 CEO가 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바꿨길래 시장이 다시 좀 기대를 하는 걸까요? 유니티 핵심 사업은 그 게임 개발 엔진 제공하는 거랑 디지털 마케팅 도구 파는 거 그거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유니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게임 개발자들이 3D 게임이나 앱을 쉽게 만들게 해주는 그 강력한 게임 엔진.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든 게임이나 앱 안에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수익을 내도록 돕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근데 과거에는 이 핵심 역량이랑 좀 동떨어진 분야로 무리하게 사업을 넓히거나 아니면 게임 개발자들한테 불리한 요금 정책을 갑자기 발표하거나 이런 식으로 몇 번 좀 심각한 전략적 실책을 저질렀어요. 이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엄청 반발을 사고 투자자들 신뢰도 잃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맞아요. 작년에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요금 정책 바꾼다고 엄청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요. 그때 진짜 신뢰 많이 깎였을 텐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 건가요? 새로운 CEO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궁금한데요. 매튜 브롬버그 CEO가 오자마자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돈은 못 벌고 비용만 많이 들던 그런 비핵심 사업 부문들을 정리했어요.
예를 들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만들던 웨타 디지털의 기술 아티스트 부분 인력을 확 줄이고요. 스포츠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관련 솔루션 사업 같은 것도 팔거나 중단했죠.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핵심인 게임 엔진이랑 성장 가능성 높은 디지털 마케팅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아주 많이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비핵심 자산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한다.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실행하기는 참 어려웠겠네요. 근데 그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그게 벌써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이 현재 유니티 턴어라운드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AI 마케팅 플랫폼은요, 그냥 광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AI를 써서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 제일 효과가 좋을지 예측하고요. 광고 단가도 최적화하고 광고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개선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했어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적은 돈으로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놀라운 점은 이 새로운 플랫폼 덕분에 올해 2분기 광고 네트워크 매출이 바로 직전 분기 대비 15%나 늘었다는 거예요. 전략 수정이랑 기술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정말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분기 대비 15% 성장이면 진짜 빠른 효과인데요? 와, AI 기술이 마케팅 효율을 이렇게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도 주가는 왜 아직도 9점 대비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는 걸까요? 아직 시장이 뭘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과거의 그 실책들 때문에 한번 무너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죠.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진짜 다를까?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뭐 예상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특히 게임 엔진 시장은 경쟁도 치열하고 AI 기술도 워낙 빨리 변하니까 유니티가 계속 혁신하고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더 검증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현재 주가는 이런 불확실성이랑 과거의 트라우마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턴어라운드라는 게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AI 기반 새 플랫폼 내놓은 거. 이런 변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말 지속적인 성장하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의 초기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핵심 사업 정리하면서 비용 구조가 좋아질 가능성이 열렸고 AI 마케팅 플랫폼은 벌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게임 엔진 분야에서 강한 시장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유니티의 턴어라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위험하고 기회가 같이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투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두 기업, 카니발하고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네요. 둘 다 각자 다른 이유로 시장에서 좀 외면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동시에 위기를 넘어서 다시 뛰려고 아주 인상적인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압도적인 수요 회복을 발판 삼아서 부채라는 과거의 짐을 벗으려고 애쓰고 있고 유니티는 과감한 구조조정이랑 AI라는 새 무기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카니발에게는 앞으로 부채 관리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유니티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느냐, 이게 앞으로 주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두 기업 모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주가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지만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또한 존재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시장의 이런저런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의 본질, 그리고 변화의 방향성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혹시 미래의 기회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저희 분석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불확실성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과연 용기를 내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혹은 어떤 신호들이 딱 보였을 때 이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